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히 3년 특례랑 12년 특례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 많으셨죠?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그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2025년 또 2026년 입시의 핵심 변화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학과를 보면 좋을지, 어떤 서류나 성적이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지금 고1, 고2 학생이라면 뭘 챙겨야 할지.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재외국민 전형이 뭐랄까 해마다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또 변화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리평가 방식 변화랑 자기소개서 부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자기소개서 부활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3년 특례 학생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직 면접이 중요한 대학들이 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성신여대,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면접 100%인 곳도 있고요. 서류랑 같이 보는 곳도 있어서 지원하려는 대학의 평가 방식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제출 서류는 보통 어떤가요? 기본 서류는 뭐 입학한서, 성적 증명서, 학력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런 일반적인 재외국민 전용 서류랑 비슷한데요. 네네. 근데 이제 성신여대처럼 면접 당일에 서류를 내거나 명지대처럼 면접 전에 기초 자료를 쓰게 하는 좀 대학별 특징이 있어요. 평가 요소도 전공 적합성이나 뭐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걸 중요하게 보니까 좀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쟁률도 만만치 않겠네요. 아, 그렇죠. 2025 학년도 연세대 3년 특례 전체 경쟁률이 7대 1이 넘었고요. 의대는 15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와,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변화는 2026학년도부터는 지필고사 대신에 서류 100%이 전형이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국대, 단국대까지 합류하면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같은 주요 대학들이 이래 서류만으로 뽑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필고사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서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는 뜻이에요. 아, 내신, 그러니까 GPA 관리 잘해야 하고요. 교내외 활동, 또 공인 성적, 뭐 SAT, AP, IB 같은 거요. 이런 서류 경쟁력을 엄청 높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계열 통합 선발을 하거나 뭐 반도체 융합공학과 같은 신설학과 지원 가능성이 열리는 점도 좀 주목할 변화입니다.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서류 전체로 보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대학들의 의지가 반영된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2년 특례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변화가 꽤 있던데요. 이화여대가 2026학년도부터 9월 입학 도입하고 의대 약대 선발 취과한 거예요. 네, 맞아요. 덕성여대 약대 신설도 주목할 만하고요. 네. 근데 12년 특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생각엔 두 가지예요. 첫째는 2025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서울대, 연세대 중심으로 자기소개서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 아, 정말요? 자소서가 다시? 네. 그리고 둘째는 2026학년도부터는 그 6개 대학 지원 제한이 풀린다는 점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특히 자기소개서 부활은 SAT나 AP, IB 같은 표준화된 점수만으로는 다 보여주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네, 있죠. 학생의 어떤 학업 과정이라든지 노력, 뭐 잠재력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겁니다. 자기소개서가 돌아온다니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활동 나열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절대 안 되죠. 이건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 서류예요. 네. 결과 나열보다는 그 과정, 그러니까 학업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활동을 통해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뭐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고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런 걸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써야 해요. 사례 중심으로요. 네, 대학이나 학과 홈페이지 내용 그냥 베껴 쓰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연세대 3번 문항처럼 뭐 도전, 좌절, 실패의 경험을 물어본다면 그냥 개인적인 어려움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을 진로랑 연결해서 풀어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AP나 IB 같은 교육과정 듣는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도 중요해지겠네요.
특히 인기학과 가려면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는 그냥 점수 높은 과목 수가 좀 중요했다면 이제는 왜 이 과목을 들었나, 즉 전공 적합성, 이걸 훨씬 깊게 봐요. 전공 적합성? 네, 예를 들어서 상해권 이공계열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뭐 calculus, BC, statistics, biology, chemistry 이건 기본이고요. 피직스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과목 이수 여부가 좀 변별력이 될 수 있어요. 아하, 상경 계열은 당연히 경제 관련 과목들이랑 calculus, BC, statistics 이게 필수적이고요. AP 캡스톤 같은 과정을 이수한 것도 학업 외 소양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뭐 5점, 7점 개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 과목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기소개서 같은 데서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목표 대학의 전형 변화, 특히 서류 평가 강화랑 자기소개서 부활, 이걸 좀 주시하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네. 내신 관리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의미 있는 교내외 활동을 좀 꾸준히 기록하고 또 그걸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기록과 성찰, 중요하네요. 네.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나 IB 과목 선택할 때 희망 전공과의 연관성을 정말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점수 따기 쉬운 과목보다는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을 듣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네. 셋째는 SAT 같은 표준화 시험 점수도 여전히 중요하니까 꾸준히 준비해야 하고요. 특히 12년 특례는 지원 제한이 풀리면서 기회는 늘지만 그만큼 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최신 동향과 준비 전략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와, 서류 평가 강화, 면접 방식 변화, 또 자기소개서 부활까지 진짜 자신한테 맞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입시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강점을 잘 고려해서 최적의 로드맵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뭐 변화에 발맞춰서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나라는 주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강점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